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아침에 속보로 나온 소식이 북한 소식인데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 네. 그런데 그 무기 체계가 극초음속 비행체인데 두 개를 시험 비행해서 목표점을 강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어제인가요? 그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이펙을 다음 주에 에이펙 남기두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거를 계속 연달아서 이런 그 도발 행위 이런 걸 하는 걸까요? 네. 공개하면서. 네. 그 이번에 열병식이 있었을 때 가장 주목이 됐던 게 그 가장 큰 ICBM인 화성 20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발사된 걸로 추정되는 화성 11마 그 극초음속 활공체를 단 그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ICBM보다는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쪽으로 발사했다는 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북미회담 가능성이 뭐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화성 20하고 화성 11마 중에 한국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성 11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칙 기동을 통해서 한국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그걸 들어와서 이제 지하 벙커나 지휘소를 이렇게 타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위 조절로 볼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북한이 이제 기술적 한계 부분에서 화성 20보다는 지금 뭐 이렇게 시험을 한 이것을 먼저 한 것은 지금 이미 갖춘 기술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뭐 계획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게 자신들의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실험이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실험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위 조절을 했다는 그 평가는 네. 미국에 대한 수위 조절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통 표현이 수위 조절이 한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이게 미국에 대한 것이 좀 더 초점이 있는 것이고 예. 한국에 대해서는 이걸 수위 조절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요즘에 뭐 가상 자산이나 가상화폐 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상화폐가 현금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 비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좀 옮기기도 쉽고 또 네, 추적하기도 그렇습니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북한이 올해만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 가량의 네. 가상 자산을 탈취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안보리의 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있었습니다. 그 패널의 역할 자체가 이제 대북제재가 위반되는 부분, 그 이제 구멍들을 찾아서 국가들한테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라라는 게 권고안을 제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와해가 돼서 지금은 이제 한국 주도로 해서 11개국이 들어간 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23일에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화폐의 그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태를 이제 좀 11개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조가 넘는 규모를 탈취를 했는데 작년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을 추적한 그 지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난해 한 4조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반을 다 탈취를 한 규모여서 원래도 많았지만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탁 과정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관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탈취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현물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예.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돈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어떠한 세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물화가 되어야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은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하고의 관계, 뭐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뭐 그런 루트를 통해서 현물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캄보디아를 포함을 해서 예.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이런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11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에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캄보디아 관련돼서는 그 지난부터 그 미국이 아마도 여기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추정했던 그 휴이온 그룹하고 휴이온 페이 여기에서 지금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 그 신임 총리가 된 다음에 거의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순방 가면서 27, 28일 그리고 네. 일본 갔다가 29일 날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그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 빠른 시간에 되자마자 만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게 좋았던 걸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며 네.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오자마자 외교 시험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무엇이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을 한다라는 일정을 굉장히 빠르게 자신의 본인 입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인데요. 예, 예. 월요일에 이제 기자들한테 관련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자기가 말레이시아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그리고 다른 몇 군데도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어서 들리는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간다라고 했고 근데 에이펙에 오지만 굳이 한국을 언급하지 그쵸.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런 일단 간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들어서고 이 내각에 이제 동력을 받으려면 미일 정상회담의 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 가지 뭐 그 트럼프 측에서 제안한 걸 보면 포드의 그 F-150 픽업 트럭 그거를 좀 더 구매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지난번 8월에 CNBC하고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이걸 살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차량들이 굉장히 좀 작은 게 많고 도로도 조금 작은 편이기도 해서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픽업들은 굉장히 큰 네. F-150은 크거든요. 그래서 예. 뭐 아마도 이제 온 다음에 이제 제설기로 사용하지 아.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의 대두 수입을 더 이렇게 해달라라고 지금 러트닉 그 상무장관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도 지금 미중 지금 경쟁 속에서 중국이 아예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두에 갈 곳을 찾을 때 이제 동맹국들이 사주면 좋은 것이죠.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산 대두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 물론 그 나머지 분량을 좀 줄여서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큰 규모는 조금 제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외교 시험대라는 게 이런 세부적인 트럼프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 5,500억 달러 패키지의 관세. 그 세부 사항들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을 조치를 정상회담에 이제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시험대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험대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꿈 이루기에 나섰습니다. 네. 백악관의 동관 건물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거대한 연회장 짓기에 나선 건데 네. 그런데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언론이나 정치권의 그렇습니다. 시선이 곱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연회장의 필요성은 예.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백악관에서 한 300명 이상 규모만 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 야외랑 항상 개방을 해서 했고 거기 뭐 로즈가든 같은 경우에 연결해서 한다고 해도 약간 여성 구두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에 이렇게 푹푹 밝혀가지고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의 그 좀 비판이 거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미 부수고 있는 이스트윙 그 동관을 그쪽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 자체는 자기가 존중한다. 근데 연회장은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미 이제 이게 무너뜨리기 시작한 개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한 3개 정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이게 행정적 절차, 이게 그 승인을 하고 검토받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사재랑 기부를 받아서 이거를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규모의 연회장을 이렇게
중축을 하겠다는 건데 예.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부자들의 명단도 자기들이 공개된 바가 없고 예산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지금 또 세 번째는 아직 샷다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중재한 가자지구 종전 협상 휴전이 깨질까 네. 하는 위기감도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인질시신 송환이 지연되면서 1단계 휴전이 흔들리니까 계속해서 좀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 휴전 협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표현에 그 영어 표현에 얇은 얼음을 걷는 것 같다라는 thin ice를 걷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가자지구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휴전 협상 때 그 20명 생존한 인질을 하마스가 바로 석방했고 남은 28구 그 시신도 바로 돌려주기로 했지만 예. 그때 한 4구 정도만 송환이 됐었고요. 예. 그 4구 중에서도 뭐 일부는 인질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그 지연도 이런 게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이 잠깐 공습도 재개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하마스가 15구를 송환을 했고 아직 13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하마스는 이제 이 시신들이 일부는 이제 건물 밑에 입구에서 수습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또 이 짧은 휴전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압적인 말을 했죠. 이런 이게 휴전 합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하마스가 잔혹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아마도 이제 국제군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 국제 안정화군을 의미한 것 같은데 군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1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마스가 왜 그 사망한 인질들을 왜 어떤 네. 팩트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진짜 네, 뭐 찾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지 예. 일부러 안 주는 건지. 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만날 거다 했는데 외교 장관들은 뭐 만남을 좀 미뤘다 하니까 바로 취소가 된 상황이 됐잖아요. 또 정상 간의 그렇습니다. 만남이.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바로 공격하고 네. 이것도 되게 복잡해지네요, 다시. 네, 엎치락 뒤치락의 연속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 바로 그 제2의 젤렌스키 모멘트 같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이 오가는 그런 회담이 있었는데 예. 그 계기 배경에는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의 전화 통화가 영향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네. 그것을 보도하면서는 이제 아마 다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형태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사이에 또 다시 이제 미국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고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한테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유엔 그 총회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아마도 에너지 부분을 제재를 추가하게 된다면 이게 혼자서만은 할 수 없고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동참이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그 협력이 가능할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한 회사가 무려 60만 명의 해고 계획을 세웠다는 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이야기인데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할 거라고 하면서 해고한다고 밝힌 거죠. 네, 이 내부 전략 문서가 이제 뉴욕 타임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근데 아마존이라는 저도 이제 아마존을 자주 쓰지만 예.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예. 수치를 보니까 120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된 전략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2030년까지 이 60만 개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우와. 그리고 75%를 이렇게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예. 자동화나 AI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회 친화적인 개념으로 코봇이라는 단어를
쓰려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협력 코퍼레이션 로봇 해가지고 아. 협력하는 로봇 뭐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수치석 상으로는 60만 개의 일자리, 그 블루콜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보도가 나와서 뭐 당연히 이제 첨단 뭐 이런 형태로 인력 고용의 변화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가야 할 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어떤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이행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아까 말씀하신 살얼음이네요. 아, 언제 그렇습니다. 그만둘지 네네. 모르니까. 예. 네.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은 뭐 프랑스 박물관 순환 시대입니다. 아, 문매를 맡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예. 루브르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금괴가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그 개장한 시간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되게 짧게 한 10분 만에 이렇게 도주가 완료가 됐는데 예. 이번 부분은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는 게 새벽 1시에 이제 중국계로 알려지는 여성이 거길 잠입을 했는데 예. 한 3시간 정도 그 안에서 그 절단기나 용접기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탈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한 이제 건데 공사 시간이랑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그 소음도 있었을 것이고 3시간 동안 이게 어떻게 발각이 안 됐는지 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탈취한 내용을 보면 되게 유서 깊은 금덩이들입니다. 한 예. 6kg에 되는데 뭐 하나 같은 경우 4개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거는 이 19세기 후반 골드러시 당시 때 그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금덩이도 있고 이게 이제 아무런 그냥 금이 아니고 예. 다 그런 역사와 연결된 금괴이기 때문에 그 가치도 일반 금괴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 큰 그 액수라고 합니다. 예. 다행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다행히 뭐 지금 이 여성이 스페인에서 이렇게 출국하다가 이제 아, 잡혀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그 도난당한 금괴 행방을 바로 찾은 건 아니고 이제 예. 수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범인은 잡았으니까요. 좀 그나마 앞으로 그 수습하는 게 가장 관건일 것 아직 같습니다. 금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 일부만. 이게 중요한데. 네, 일부만 찾았고 그리고 일부는 이 여성이 이미 녹여가지고 예. 아우. 그 부분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디다가 누구한테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금덩이인 만큼 좀 빠른 시일 내에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앤이슈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